저는 남편과 둘이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6살의 나이 차이가 연애할 때는 그리 크다고 생각되지 않았었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까 남편은 나이를 앞세워 자기 마음대로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실제로 저보다 남편이 나이도 더 많고 사회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월급도 더 많이 받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세금 떼고 실제 받아오는 돈이 남편은 300만 원대 중반이고 그에 반해 저는 270, 280 정도 벌고 있어요. 별다른 기술 없이 평범한 사무직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정도 연봉이면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대기업도 아닌데 정해진 근무 시간 따박따박 준수하면서도 이만큼 벌고 있는 걸 보면 나이 먹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뼈를 묻을 만한 좋은 회사죠.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의 생산직을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다녀와서 그 뒤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연장 근무도 많이 하고 스케줄 따라 교대로 일을 해야 해서 야간 근무를 하는 날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저보다 일하는 시간도 길고 기본급은 저랑 비슷한데 추가 근무 수당 때문에 딱 그만큼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직장에 너무나 만족하고 큰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남편은 말끝마다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번다며 저를 무시하고 심지어 집안일조차도 전적으로 제게 다 떠넘깁니다. 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야. 가장이 밖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너가 나를 도와줘야지.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설거지 등등 모든 집안일을 제가 다 하고 있는데도 남편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만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저딴 소리나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차피 부부가 함께 일하고 힘을 모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월급 조금 더 받아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매번 남편은 자기가 조금 더 벌어오는 월급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나마 신혼 때는 이 문제로 말다툼도 몇 번 해봤었고 남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진지한 대화도 시도해봤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6살 많은 나이로 찍어 누르거나 무조건 돈을 더 버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한다며 대화를 거부했어요. 저도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잘못된 거고 제가 입 다물고 참고 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건 알지만 더는 큰 소리 내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제가 피하는 거예요. 신혼 때도 말이 안 통했는데 4년이나 지난 지금은 제가 말한다고 듣기나 하겠습니까? 친정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에도 창피해서 그냥 제가 참고 산다는 생각으로 포기하며 살았죠. 제가 더 이상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란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었지만 문제는 제가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이었어요. 사무직이라서 편하게 앉아서 돈 번다며 피땀 흘려 일하는 현장직이 훨씬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하질 않나? 제가 하는 집안일도 철저히 무시하고 가치 없는 일로 여깁니다. 집안일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요즘은 가전제품이 좋아져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다 해주는구만. 청소나 빨래도 저런 식이고 평소에 반찬 투정은 어찌나 심한지 자기 맘에 드는 반찬이 없으면 밥 먹기 싫다면서 숟가락 던지고 일어나 버립니다. 연애할 때는 분명 음식 가리는 것도 거의 없었고 닭발이며 곱창이며 뭐든지 제가 먹고 싶다는 것도 다 잘 먹었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났더니 뭐든 본인 위주로만 하려고 들더라고요. 나이라도 어리면 모를까 3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다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그쪽 집안 남자들은 아버님을 비롯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놀기만 하더라고요. 안방과 거실에 누워 TV를 보다가 술 마시고 싶으면 술상 차리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런 부엌에 있던 어머님과 며느리들이 명절 음식 준비하다 말고 남자들 술상을 봐줘야 하는 집구석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꼬라지는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우리 친정집은 일단 명절에 잘 모이지도 않고 차례도 안 지내요. 아빠가 집안 장남인데 우리 부모님 때에서 엄마 힘들다고 제사 명절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얼굴 보고 싶은 친척이 있으면 따로 밖에서 만나서 밥 먹고 놀다가 헤어지니까 서로 편하고 집에서 손님 대접해야 하는 부담감도 없어서 좋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그런 식으로 명절을 보내니까 다른 집도 비슷하게 하는 줄 알고 살았었거든요. 설마 아직도 TV에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상 차려놓고 절하고 집안 어른들 술상까지 차려드리면서 시중 들고 설거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시댁 남자들 특징이 한참 바쁘고 힘든 시간에 아는 사람들을 죄다 집으로 불러서 대접한다는 점입니다. 명절날에도 분명 자기 집안에서 밥 먹고 나왔을 사람인데 불러다가 꼭 술 한 잔씩 더 먹이고 그럼 그런 사람들 하나둘 왔다 갈 때마다 저희는 새로 상을 차려올려야 하잖아요? 시댁 집안 풍습이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우리 신혼집에 친구들을 허구한 날 불러들여서 술상 차려달라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처음 저희 결혼 시작했을 때 아파트도 아닌 방 2개 있는 작은 빌라가 신혼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을 비롯해 남편 친구 회사 동료 등등 거의 한 달 내내 주말에는 집들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정부모님만 한 번 부르고 말았는데 남편이란 놈은 양심이 있는 건가 싶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어느 날 남편은 회식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혼자 집에서 씻고 누워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밤 11시가 다 되어서 회사 동료 3명을 데려오더니 술상을 차려달라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집에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뭔가 마땅히 해줄 게 없어서 치킨 한 마리 배달시키고 냉장고 뒤져서 오뎅탕 끓여서 술상 차려줬어요. 뭔가 그런 식으로 본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와이프를 꽉 잡고 산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제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행동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남편이랑 싸워도 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도저히 고쳐지질 않아서 나중에는 사람을 데려올 거라면 최소한 저한테 3시간 전에 이야기해주고 그것도 안 한다면 나는 집 나갈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좀 고쳐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래도 제가 돈 관리 맡아 하게 되면서 무려 1억이라는 거금을 모았습니다. 아직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지만 신혼집 보증금이었던 8천만 원을 더해서 지난 여름에 25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 1억이나 모았는데도 그간 전세금이 더 많이 올라서 대출을 좀 받아야 하긴 했지만서도 이젠 남들이 보기에도 번듯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친구들도 종종 집으로 부를 수 있고 저희 친정부모님 보시기에도 예전에 살던 빌라보다 훨씬 나은 곳이니까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쁨도 잠시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가 다 끝나기도 전이었는데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까지 전부 불러서 집들이를 하겠다 통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혼 때 악몽이 바로 떠오르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기가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왜 그런 걸 당신이 혼자 정하는데? 그냥 초대하면 끝이 아니라 음식 준비부터 청소도 하고 얼마나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사람 불러놓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주제에 왜 식구들만 그렇게 불러대냐고 따졌죠. 사실 집들이 순번대로라면 올 봄에 새 집으로 이사간 신혼에도 아직 집들이 안 했거든요. 당신 동생은 집들이 안 했는데 왜 나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여동생은 시집가서 출가 외인인데 걔네 집에 갈 이유가 없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는 절대 집들이 준비 못하고 주말에 부르건 평일에 부르건 나는 우리 친정집에 도망가서 있을 테니까 혼자 알아서 해보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끝내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기는 분명 미리 이야기했고 이번 주말에 시댁 식구들 초대할 거니까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더군요. 부른다는 사람들만 대충 12명 정도였고 집에 아이들까지 합하면 20명에 가까운 대식구였습니다. 집이 엄청 넓은 것도 아닌데 25평 거실에 그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여야 하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나마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해도 여자들이 다 같이 일을 하니까 조금 나은데 집들이는 온전히 저 혼자 준비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시댁 식구들 잔뜩 모아놓고 주방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제가 그 집안 식구들의 가정부라도 된 것 마냥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집들이고 뭐고 이런 귀찮은 건 하자는 소리도 안 하세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더라도 집 구경 한번 하고 나면 근처에 있는 맛있는 식당 예약해서 다 같이 외식하고 깔끔하게 끝나는데 왜 시댁만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까지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막말로 시댁에서 집이라도 해주셨다면 제가 고마운 마음이라도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텐데
보태준 거 하나도 없이 저희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구한 집이구만. 왜 시댁 식구들만 집으로 초대해서 집들이를 해줘야 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하기 싫다 하더라도 남편은 무조건 하겠다고 강행하겠다길래 그러면 음식이고 뭐고 당신이 알아서 준비하라고 했죠. 이만큼 져주고 살았으면 됐지 제가 뭐가 부족해서 호구짓을 더 하겠습니까? 시부모에게 못된 며느리로 낙인 찍히더라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얘기한 집들이 날짜가 다가와도 제가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혼자 신이 나서 마트에서 술도 사다 놓고 자기 식구들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약속했던 집들이 날짜가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까지 제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남편도 뭔가 불안했는지 내일 음식 뭘 준비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준비? 무슨 준비를 해? 내 허락 없이 우리 집에 사람 초대하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남편은 분위기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 제가 들어줄 거라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냥 대충 회 하나 포장해서 받은 재료들로 매운탕 좀 넉넉하게 끓이고 당신 잘 아는 등갈비찜 있잖아. 그거 묵은지에 넣고 해서 만들어줘. 그렇게 하면 손도 별로 안 가고 힘들 것도 없잖아. 남편이 이렇게나 저를 생각해주다니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그렇게 손도 안 가고 쉬운 일이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면 그만일 텐데 대체 왜 저한테 매번 해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야기한 대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정으로 건너와 버렸고 점심때가 지나서야 남편은 제가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장 보러 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점심 아직 안 먹었는데 저녁에 집들이 음식 준비하려면 시간 모자란 거 아니야? 저 없으면 밥도 하나 못 차려 먹는 건가 싶어서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한마디 대답도 없이 걸려오는 모든 연락은 받지 않았고 일요일까지 친정에서 지내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갔더니 당연히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나서 제 얼굴도 안 쳐다보려 하고 그나마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이야기해서 집들이는 다음 주로 연기했으니까 그때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며 저한테 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묻더라고요. 다음 주건 다음 달이건 당신 식구들 불러다 밥 먹이는 건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왜 당신 식구들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남이 해주는 밥 얻어먹기 좋아하냐고 정 그렇게 대접하고 싶으면 방법은 당신이 직접 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집들이를 하던 뭘 하던 시댁 식구들 집으로 초대할 때마다 친정 가서 있다가 올 거니까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라고 말했죠. 제가 시집와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건 맞지만 당신의 식구들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뭐 대단한 도움받은 적도 없으니까 나 고생시켜서 당신 부모한테 효도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또다시 화가 나는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나중에는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로 분해했지만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도저히 그냥 해주는 일은 없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밥을 얻어먹고 싶으면 최소한 설거지는 당신이 해야 하고 빨래를 하건 청소를 하건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신도 똑같이 뭔가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죠. 기껏 50만 원 더 벌어서 가장이면 그딴 가장은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은 혼자 용돈으로 쓰던 당신 부모한테 보내주던 맘대로 하고 벌어오는 것도 똑같이 하고 집안일도 똑같이 분담해서 살자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참에 갈라서던지 나한테 집안일 다 시킬 생각이라면 당장 다음 달부터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다 들을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던 남편이 한참 뒤에 한숨을 푹 쉬고는 저한테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신혼 때처럼 남편이 한마디 하면 찍소리 반항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한밤중에 일어나 술상이나 차리고 있던 저였는데 몇 년 만에 이 정도로 사납게 변해버린 이유는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저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제가 뭐라도 하나 해주면 남편도 도와주려 했었다면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남들이랑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특히 집안에서는 큰 소리 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피하고 양보하면서 살았던 거지. 남편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호구처럼 살지 않으려고 제가 할 말이 있으면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신나는 법인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한테 대접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시댁 식구들 불러서 하기로 했던 집들이는 남편이 뭐라 잘 이야기해서 완전히 취소가 되어버렸고 요즘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조금씩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저녁 준비하고 있으면 남편은 청소기라도 돌리던가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러 간다면서 슬쩍 나가더라고요. 저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무것도 남편에게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아이도 없는데 갈라서는 부담도 없거든요. 내일 모레면 40대에 접어드는 남편이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다니려면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는 말 잘 듣고 살아야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